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력학 실험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정밀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정밀오차는 또는 정밀 불확실성은 표준 편차의 대략 2배 정도 된다. 95% 신뢰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을 통계, 확률 통계 그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밀 오차는 몇 시그마다, 대략 2 시그마다 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정규 분포 얘기를 했었어요. 정규 분포, 가우스 분포, 그리고 이것은 n이 굉장히 클 때, 그 데이터가 굉장히 클 때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그 모집단, 이런 그 데이터 세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이게 통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전체를 얘기할 때 모집단, 페어런트, 부모, 페어런트, population. 그러나 실제로는 데이터를 몇 개만 하죠. n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 모집단 전체에 이 많은 데이터 n개, 거기서 평균을 내고 또 표준 편차를 구한다 해서 해석을 했는데, 저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얘기할 때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평균으로부터 이러한 분포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데이터, 임의의 데이터가. 그래서 이 이제 동일한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또 평균은 같아도 표준 편차가 더 클 수도 있고, 이 다양한 분포를 가질 텐데, 저게 불편하니까 이것을 표준화를 해서 다시 무차원화를, 다른 말로 하면 무차원화를 하면 그래프가 예쁘게 되는데, 0을 중심으로 무차원 변수를 z라고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여기 뮤 플러스 2 시그마, 뮤 플러스 3 시그마, 여기는 뮤 마이너스 시그마, 이게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이게 뮤 마이너스 3 시그마. 편의상 여기 원래 뮤 플러스가 들어가야 맞겠죠?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 z를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로 무차원화를 해주면, 무차원화라기보다는 표준화라는 용어가 더 정확해요. 표준화를 해주면 뮤가 0으로 가고 z는 0으로 가고, 여기는 시그마는 1로 가고, 2 시그마는 2로 가고, 3 시그마는 3으로 가더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표준 정규 분포, 요게 이제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건 그냥 정규 분포. 지난 시간에 표를 하나 그려서 요 z에 대해, z가 1일 때, z가 특별히 2일 때는 요 확률이 95.4
4%더라. 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 연습 문제를 하나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한 것은 요 리얼 데이터인데 이걸 표준화해서 Z로 바꾸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확률 구간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잠깐만 한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하나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여러 개 해가지고 데이터를 여러 개 했을 때 평균이 계산해 보니까 5가 나왔고 표준 편차는 1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우스 분포다. 즉 데이터를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썼어요. 또는 전문용어로 모집단, 모든 데이터를 썼다 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분포에서, 이런 가우스 분포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을 딱 측정했는데 그 측정값이 여기 측정값 x가 4.5에서 5.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 몇 퍼센트가 이 사이에 들어갈까? 확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신뢰 수준에 따른 신뢰 구간, 즉 신뢰 구간 Z가 예를 들어 2일 때 신뢰 수준이 95.4%,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려면 이걸 표준화를 해야 되겠어요. Z 값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요걸 그대로 Z 값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4.5는 Z 값으로 하면 얼마냐? 5.5는 Z 값으로 하면 얼마냐? 이걸로 일단 Z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Z 값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Z 값의 정의는 X를 표준화할 때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4.5는 4.5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여기는 5.5는 5.5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지. 그래서 여기 뮤가 얼마예요? 5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고, 뮤는 시그마는 1이니까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5 빼기 5, 그러면 마이너스 0.5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뮤는 5죠. 시그마는 1이고, 그러니까 0.5 플러스 0.5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그 표를 찾아보면, 그 전시간 그 표를 보시면은, 아니면은 여러분들 통계책 보세요. 통계책 보거나 시간이 없으면 그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면 거기에서 정규 분포, 신뢰 수준 이런 걸 쳐보세요. 그럼 표가 뜰 텐데, 거기 보면은 여기 신뢰 수준 Z, 그 다음에 신뢰 구간 Z, 신뢰 수준 퍼센트 했을 때, 아까 Z가 2.0이면 몇 퍼센트? 95.4%, 3.0이면 99.7%,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래 내려가면 0.5니까 0.5이면 38.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Z가 플러스 마이너스 0.51, 그 안에 들어간 확률은 38.4%다. 여기 이걸 Z0으로 가고, Z 이건 X 이렇게 해서 0.5 사이에, 여기 0.5 사이에 들어가 요 확률은 이 표를 보면 38.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때의 확률, 요때 probability 확률 Z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1
probability 확률은 이 표를 보고 찾아서 38.3%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 모집단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하면 그걸 표준화한 요걸로 바꾸었다고 했을 때 이제 임의의 측정값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라,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또는 뭐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연습이 되어야지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제 정밀오차, 우리는 지금 정밀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표준편차와 평균을 구하고 그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모집단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그걸로부터 이제 표준화한 Z로 바꿔주고, 그래서 원하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 했는데, 실제 상황은 이 모집단이라기보다는 모집단의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다 하기는 불편하고, 얘를 데이터 수를 훨씬 줄여요. n개로. 그래서 이거 라지 x로 쓰면 그냥 스몰 x 쓸까? 스몰 x1에서 xn까지. 이건 모집단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표본 집단, 샘플, 표본 집단. 여기서 몇 개만 가져와서 표본 집단, 샘플, population. 이것은 parent라고 그랬죠? 전체, 모든 데이터 전체, parent population. 우리나라 사람 5,000명의 키 구하라. 그리고 5,000명 전체 데이터 가지고 처리하면 그걸로부터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다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1,000명만 하자. 1,000명만. 아니면 뭐 그것도 귀찮으니까 한 100명만 하자. 그래서 N수를 훨씬 줄여갈 수 있어요. 뭐 50명만 해보자. 50명만. 그럼 그 샘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샘플을 이제 무작위로 잘 하면은 이 샘플만 가지고 계산한 어떤 통계 데이터가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구조사 같은 거 할 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배우도록 하고, 우리가 실험에서 쓸 수 있는 건 결국 실험에서 무한정 여러 개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뭐 10개를 측정한다거나 5개를 측정해서 평균 내고 표준편차 할 텐데, 그럴 때는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셈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표본 집단에서는 평균을 지금 x바라고 합시다. x바. 여기 모집단에서는 시그마로 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 표본에서의 평균, 모집단 평균은 뮤라고 하면, 표본 평균은 그냥 x1에서 xn까지. 글자가 너무 작네. x1에서 xn까지죠. n개, 라지 n개 나누기 n개, 또는 줄여서 간단하게 표본 평균은 표본의 개수분의 각 데이터의 합. 이렇게. 이건 똑같아요, 정의는. 다만 데이터 수만 좀 작은 거지. 그러나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씁시다.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니까 S. 여기서는 시그마로 썼는데, 모집단 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합시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때도 개념은 똑같지만 즉 xi에서 평균 x바를 빼서 싹 제곱한 다음에 합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로 이렇게 나누어서 루트를 씌우면 되겠는데 여기서 차이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n-1로 나눠줍니다. 하나를 빼줘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빼는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과거에 통계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게 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n-1을 그냥 누라고 하고 자유도라고 불러요. 자유도. 즉 데이터 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자유도로 나눈다. 자유도. 왜 그런지 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꼭 찾아봐요. 왜 이 데이터 수로 안 나누고 데이터 수에서 하나를 뺀 그 자유도로 나누는지.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 이미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구했다고 보니까 평균을 표본의 평균을 구했어요. 데이터가 10개라고 해봐. 데이터 10개를 더해서 1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을 안다고 가정하면 아는 거지. 이제 평균을 알면은 데이터가 9개만 있어도 10번째는 알 수 있지.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도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이게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 통계 관련된 책을 찾아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각자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똑같아요. 사실상 n이나 n-1이나 그렇죠. 굉장히 큰 수가 들어가면 이 표본의 표준편차나 모집단의 표준편차나 거의 차이가 없고 근데 데이터 수가 5개, 4개 이렇게 가면 차이가 많죠. 저걸로 계산할 때와 이걸로 계산할 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개수가 작을 때 그때는 정규 분포가 아니고 모집단에서는 정규 분포라고 하면 이렇게 표본 집단에서는 무슨 분포라고 하냐면 T분포라고 부릅니다. T분포 또는 스튜던트의 P분포 T분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Z값이 나온 것처럼 이것도 통계책에 보면 스튜던트의 T분포라고 해서 이거 제가 하나 복사해 가지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초점이 잡혔나요? 이런 거 그 아무 책이나 통계책에 스튜던트 T분포를 하나 복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T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하고 약간 달라진다. 이상적이지 않고 좀 비이상적인 데이터 수가 작을 때 n 정규 분포는 스몰 n 작을 때도 고려한다. 그래서 T분포에서는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것이 이제 자유도는 데이터 수 빼기 1을 자유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T95라고 쓰면 95% 신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99 그러면 99% 신뢰 수준.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있겠죠. T50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T99에 관심을 가져보면은 이 T99가 뭐냐면 정밀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 이번에는 이제 표본이니까 시그마 대신 S를 써야 되겠네. 몇 S. 일단 이 몇에 들어가는 거야. 몇에 들어가는 거. 99% 신뢰 수준일 때는 요 값 어떤 숫자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이렇게 2시그마가 아니고 2.5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 T값 그래서 T분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제 하나 가지고는 통계 처리 못하겠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데이터가 2개다.
그러면 자유도는 하나인 셈이에요. 그쵸? 자유도 하나일 때 데이터 두 개. 데이터가 이제 세 개다. 그러면 자유도는 두 개. 이런 식으로 자유도로 바꿔서 1, 2, 3, 4, 5 쭉 가죠. 그 다음에 10. 데이터가 이제 100. 데이터가 한 3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20. 뭐 무한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를 6개 그러면 자유도는 5개 데이터 6개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냈다 그랬을 때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니까 T 분포를 가지니까 T 분포에서의 95% 신뢰 수준일 때 T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표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은 자유도 5일 때는 이 값이 2.571이 나와요. 2.571. 그러니까 정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71 곱하기 표준 편차. 무슨 뜻이에요? 아까 2라고 했는데 2보다 더 커진 거죠. 데이터가 작을수록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 맞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121개 해서 자유도가 121대 이 찾아보면 121대는 1.98. 1.98이 돼요. 2에 가까워지지? 2에. 무한대로 하면 1.96이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값이 1.96이에요. 95%에서는. 95.4%에서는 이제 요게 2가 되겠지. 95.4%에서. 이건 그냥 95%니까. 95%에서는 1.96. 95.4%에서는 2로 딱 떨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도를 측정했는데 온도를 11번 측정했다. 11번. 그랬을 때 정밀오차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11번 측정했다. 그러면 T는 T 에버리지 값을 계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측정한 온도를 11번 측정했다. 11번 N이 11개. 이 방안의 온도를 제기해서 11번 측정했어요. 그러면 11번 측정해서 싹 더해서 11로 나누면 에버리지 값이 나오니까 온도는 에버리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 라고 할 때 그 몇은 어떻게 구하느냐? 95% 신뢰 수준 기준으로 했어요. 몇은 11개니까 자유도는 10이 되겠지? 자유도는 하나 빼라고 그랬으니까 데이터 그러면 여기 10에 해당하는 요 T 값을 찾아라. 표를 보고 그럼 T 값을 찾으면 10일 때는 2.228 2.228 그래서 여기에 2.228 곱하기 그 표본의 표준 편차 S라고 우리 쓰기로 했죠. 시그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요렇게 좀 더 커진 값이 되죠. 데이터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데이터 2개로 했다고 해쳐봐요. 2개로 자유도 하나짜리. 이 방안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번 측정했어. 하나는 뭐 20도, 하나는 21도. 그러면 20.5도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 시그마 구하기도 곤란하겠다. 어쨌든 구해지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요 T 값은 12.7이에요. 12.7. 크지? 12.7. 그러니까 데이터 2개 측정해가지고 평균 냈다. 그러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2.7에 구한 표준 편차. 아시겠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 구하는데 뭐 몇 시간 걸린다. 그리고 데이터를 2개, 3개 구해가지고 어쨌든 그걸로도 평균 표준 편차 구해서 통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정밀 오차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그마인데 또는 몇 S인데 그 몇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 수가 작을 때는 T 분포를 찾아서 한다. 데이터가 이제 뭐 100개 이상 넘어가면 굳이 T 분포 안 보고 그냥 정규 분포로 해도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했는데 정규 분포 즉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 모집단에서의 확률 분포 이론을 적용하면 되고 데이터 수가 작아서
모집단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뽑아서 이걸 대변하고자 할 때는 이제 표본을 뽑아서 데이터 처리를 한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뮤와 시그마라고 하면 표본에서는 이제 X 바와 S라고 했을 때 평균 구하는 건 똑같고 표준 편차 구할 때는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n-1로 나눠준다. n-1을 자유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 집단에 대한 이 자유도 또는 데이터 수에 해당하는 그 t값, t값을 다 표를 보고 찾을 수 있고 t값만 알면 이제 주어진 데이터 수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t 시그마 또는 ts의 그 t값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오차는 t 곱하기 s, 이건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t값을 찾아서 이 t값 찾을 때도 이제 신뢰 수준이 95%인 걸 찾아라 또는 99%인 걸 찾아라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t값을 찾아서 곱해주면 그게 정밀 오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측정의 이제 원리를 이론을 다 배운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플러스 오차 해석이다. 그래서 측정한 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때 해당하는 오차가 얼마냐. 그래서 오차는 편의 오차와 정밀 오차가 있는데 편의 오차는 줄일 수 있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어떤 표준 센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하고 비교해서 편의 오차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정밀 오차인데, 물론 우리가 그 센서를 사면 회사에서 그 오차를 구해서 이 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오차를 가지고 있다. 주로 이제 정밀 오차가 있겠죠. 거기서도 편의 오차는 제로에 가깝게 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실험을 할 때 직접 다시 해보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실험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또 데이터를 측정해서 정밀 오차를 구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정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정도에 해당하는 거지만 데이터 수가 작을 때는 그 2 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12.7까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데이터 수에 민감하다. 특별히 데이터 수가 아주 작을 때는 오차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알려면 데이터 수가 작은데 해당하는 확률 분포, 즉 스튜던트의 T 분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스튜던트 T 분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이제 실험, 우리 이제 실험과 관련된 측정 값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가 이제 3가지 실험을 앞으로 할 텐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거 온도, 뭐 압력, 유량 이런 것들 주로 측정하니까 온도 측정의 원리라든가 센서의 종류, 또 압력 측정의 원리, 또 센서의 종류, 유량 측정의 원리, 센서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좀 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정리가 돼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에서 만나면 그 부분, 이론 부분은 확 줄이고 바로 이제 실험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이게 좀 장기화되면 이론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실험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더 고민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연력학 실험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